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 전문 분야는 아닌데요. 특성화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취업이 잘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니까 여기 강남 쪽 부모님들 중에서도 이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 특성화고 뭐 마이스트고 이런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을 많이 이제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전문가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생각 그리고 음, 제가 느끼는 비전이라든지 제가 예전에 제가 다니던 시절에 그런 이제 특성화고나 특성화 대학을 다녔던 아이들의 만족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특성화고 진학에 대한 득과 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요.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득과 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긴 관점으로 봤을 때 아이들의 미래를 봤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해 볼게요. 또 끊깁니다. 자, 넘어가는데 조금 끊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특성화 고등학교 과연 득일까? 우리가 요즘에 가장 핫한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 하나가 서울 수도공고. 그쵸? 뭐, 풀네임이 뭐, 서울 수도 전기 고등학교인가? 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졸업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제 뭐, 한전이라든지 뭐, 이런 발전소라든지 그런 공기업에 굉장히 취업이 많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핫하죠. 그쵸? 그러면 뭐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학생들 많으니까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랬을 때 자, 특성화 고등학교 과연 득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수도공고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는 서울 여상이나 공부를 잘해야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막 전교 1등 막 그렇게 해서 가는 뭐 전국형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학교 뭐 외고 같은 그런 정도의 공부를 잘해야 가는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뭐 수도 공고 같은 경우 서울여상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한 15% 아무리 못해도 20%에서 15% 이내에는 들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중학교에서 20%에서 15% 정도 드는 학생들, 특히 강남에서 그 정도 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에 서울에 있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대학 진학에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과연 그런 특성화 고를 갔을 때 미래에 이 부분이 더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또 공부를 못하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애 정말 공부를 성적이 낮다.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 봐야 대학 진학이 어렵다. 좋은 대학 진학이 어려울 것 같다. 차라리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서 취업 전선에 빨리 뛰어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는 부모님들이 워너비 하는 공기업에 취업이 되거나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되는 그런 학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이제 중소기업에 가는 그런 원하는 기업에 갈지 못하는 그런 학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과연 특성화 고등학교로 취업의 문을 조금 일찍 편하게 여는 것이 삶에 도움이 될까? 삶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저희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 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었지만, 특성화 대학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세무대학이라고 있습니다. 2년제 전문대예요. 그런데 이 세무대학을 졸업을 하면 7급 세무공무원에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취업이 됐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 때가 마지막이었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점수로는 연고대 점수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제 친구가 연대 경영학과 붙었는데 집이 어려워서 세무대학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점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 7급 세무공무원 워너비죠. 그쵸? 서울대 나온 학생들도 되고 싶어 하는 거긴 하지만 과연 그 당시에 그 학생이 저희 친구가 세무대학을 가서 이제 7급 세무공무원 하는 거를 굉장히 삶에 만족감을 느끼느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물론 제 친구가 연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오히려 취업이 안 돼서 막 차라리 그때 세무대학이나 갈 걸 그렇게 후회를 할지언정 이제 이 삶을 사는 게 자기가 더 높이 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취업 때문에 이 길을 빨리 걸었던 거를 굉장히 후회한다는 거죠. 많이 있어요. 철도대학도 있었잖아요. 그쵸? 철도대학도 있고 농협대학도 있고요. 예. 굉장히 안정적인 워너비의 삶을 살지만 실제로 그 학생들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서울여상 나와서 은행에 취직하고 야간대학 다니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 직업 생활을 하면서 그 야간대학을 다니고 그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그 캠퍼스의 느낌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다 취업 때문에 대학을 가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취업하려고 하는데 조금 일찍 하는 게 어떠냐 그러는데, 여러분, 인간이 이제 대부분은 80살까지 아프지 않으면 살고, 오래 살면 100살까지도 살죠. 그러면, 뭐, 직장을 막 80살까지 다닐 수는 없지만, 소일거리를 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일을 해요. 그렇죠. 경제 활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보통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군대를 갔다 와서 26살, 27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면 거의 죽기 전까지 50년, 60년을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50년, 60년 돈을 버는데 그 몇 년, 대학 4년 건너뛰고 4년 더 돈을 일찍 버는 게 삶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는 뭐가 제일 좋았냐 하면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는 이제 올해 41살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지금 한 14년, 13년인가 14년 동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41살 동안 살아오면서 보면은 생각을 해보면 대학 때가 마음이 제일 편했어요. 예를 들면 학교 가기 싫었을 때 학교 안 간다고 삶이 변하는 게 아니고 한 학기 휴학해보고 다른 일 하고 싶었을 때 한 학기 휴학하고 다시 학교에 돌아온다고 해도 지구가 멸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거, 80살을 산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정말 대학 4년이 전부인 것 같아요. 지금 봐보세요. 제가, 나 오늘 학원 출근하기 싫어. 그리고 학원 출근 안 하면 학원 망해요, 여러분. 그쵸? 정말 그, 그 젊은 시기에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고 이제 정말 성인, 정말 리얼 성인이죠. 돈을 버는. 그 시기로 들어서는 그 4년이라는 그 시간을 돈을 조금 더 일찍 번다고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될까 저는 싶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취업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저는 제가 취업한 게 13, 14년이 지나서 지금 상황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될 사람들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은. 예. 그러니까 어, 이 특성화고를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공기업에 취업이 되는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해서도 취업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단순히 취업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기회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너무 경제가 어렵지 않으면, 그래서 아이의 꿈을 조금 제한적으로 펼쳐줄 수밖에 없으면, 그런 경우면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서 취업을 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부모가 조금 더 발판이 돼줄 수 있으면, 그러면 저는 굳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좋을까? 아직까지 사회 인식도 그렇고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저는.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녀봐서 아는데요. 어,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 대학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예. 저는 제 딸이라면 제가 너무 막 제가 아프고 병들고 그래서 우리 딸을 서포트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아이가 갈 수 있다고 해도 반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좋은 점이 많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고 싶은 학교들은 들어가기 어려워요. 아이의 능력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닐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런 생각이 사실 저는 듭니다. 그래서 한번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후회가 있을 수 있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넘어갑니다. 자, 적성과 기회를 살리자.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 가정 형편과 주변 환경 무시할 수 없어요. 그쵸? 자, 집이 조금 어렵다. 내가 공부를 집에서 해, 지원을 해주기가, 서포트 해주기가 어렵다. 그러면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 가서 회사 취직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면 아이가 학생이 열정과 능력이 있으면 회사에서 진학에 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집안 환경이 어려우면 그냥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기회를 줄 수 있는 환경이라면 뭐 다양한 방법을 추천하고 싶어요. 대학에 가서 석사, 박사에서 교수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국가 장학금 받으면서 다닐 수도 있고, 또 조금 어렵지만 뭐 학자금 대출 받아서 다니면서 일이 더 잘 풀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특성화 고등학교도 좋은 선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듭니다. 마지막으로 학업 부담이나 취업 때문에 걱정이라면 학생이 이제 이런 스타일이에요. 너무 묻어내. 아, 캠퍼스 낭만, 뭐 대학 생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 자체가 싫고 나는 그냥 공무원처럼 일상적인 생활을 살고 싶어. 빨리 돈 벌고 싶어. 어. 그냥 가서 교수가 하는 쓸데없는 소리 듣는 거 싫어. 그런 학생이라면, 미래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큰 학생이라면, 근데 성적이 좋다. 그러면 한 번쯤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특성화 고등학교는 제가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가끔 이렇게 있으면 부모님들이 상담을 한번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가정 형편이 중간 정도 되고 아이를 대학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이라면 아이한테 조금 더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이제 갈 수가 없는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 학교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조금 더 다양한 기회를 찾는 게 제가 봤었을 때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